15,000 케이스? 많이 했죠. 제일 많이 여쭤보시네요. 왜 생깁니까? 이제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염증이 없을 때 오시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염증이 동반된 상태로 오셨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표피낭종은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병원에서는 녹이는 주사가 있다. 실제 수술 장면 같이 속 시원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BTS 김진효 원장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유방갑상선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유방외과 전문의이지만 그 전에 외과 전문의라서 이제 제가 또 많이 하는 게 표피낭종 수술, 그리고 지방종 수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하는데, 제가 개원하고 근 15,000 케이스?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름 자부심도 있고, 제가 수술도 나름 빨리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피부 종양 중에서 가장 우리가 흔한 게 표피낭종이에요. 사실은 전체 피부 종양 중에 한 70%가 표피낭종인데, 환자분들이 여쭤보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제일 많이 여쭤보신 내용, 왜 생깁니까? 답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아는 가설로는 이 표피낭종은 표피라는 물질, 즉 각질이에요. 각질이 피부 표면에 있잖아요. 걔네들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피부 안쪽으로.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머니를 만들어요. 그렇게 생기는 게 표피낭종이고요. 또는 이제 피부에는 우리가 털이 되게 많아요. 잔털들도 엄청 많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런 피부에 있는 털의 모낭에서 모낭의 입구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수술해서 열어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게 뭐가 나오냐면 안에 있는 각질, 케라틴 물질들이 나오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낭종벽이 잘 있지 않고,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손으로 만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부러 터트려요. 손을 막 꽉 짜면 터지거나, 아니면 입구가 막혀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입구가 보통 까만 점이 있거든요. 그 점을 통해서 세균이 들어가면 또 이게 염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염증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빨갛게 되고 부풀어 오르고 고름이 막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통증이 생기겠죠. 자, 그제서야 병원에 오신 분들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염증이 없을 때 오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6대4 정도로 염증이 생기고 오신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표피낭종은 염증이 없더라도 수술을 하셔라. 왜냐하면 염증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작은 절개, 피놀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한 3mm, 5mm 정도의 굉장히 작은 구멍으로도 훨씬 더 큰 1cm 이상, 2cm 이상의 큰 표피낭종을 제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염증이 동반된 상태로 오셨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표피낭종은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에는 얘가 갑자기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기 전에 제거를 하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또 환자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수술을 안 하면 안 되나요? 네, 수술 안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염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물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염증이 안 생기더라도 얘를 없앨 수가 없어요. 어떤 병원에서는 녹이는 주사가 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병원이 정말 많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녹이는 주사는 절대 없고요. 병원에서 놓는 주사는 염증 주사예요. 트리암이라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건데, 그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깔아앉히는 거지, 얘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낭종벽을 없애거나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요약을 해보면, 이 표피낭종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수술을 하는 병원을 찾아가서 제거를 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 제일 많이 생기는 데는 귀, 등, 목, 접히는 부위에 많이 생겨요. 사타구니 이런 데 많이 생기고요. 겨드랑이도 굉장히 많이 호발돼요. 그래서 제가 유방외과 의사지만 이제 유방의 겨드랑이도 같이 많이 보기 때문에, 겨드랑이 때문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연결해서 실제 수술 장면 같이 속 시원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간단하게 피부는 절개를 하고요. 이제 안에 이제 피부 절개가 되고 나면 실제로 피지낭종이 보여요. 눈으로 이제 하얗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 아이를 조심스럽게 박리를 합니다. 아주 얇은 도구를 이용해서 최대한, 일단 초반에는 터뜨리지 않고요, 최대한 박리를 할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박리가 되면 손으로 내용물을 좀 짜냅니다.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내부에 있는 피지들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각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이제 피부 표면에 있는 애인데 걔네들이 안으로 자라 들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손으로 누르다 보면 얘네들이 제거가 되죠. 사실 얘는 필요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 제거를 해서 이제 버려도 상관없고요. 자, 어느 정도 박리가 되면 이렇게 딸려서 잘 나와요. 우리가 어디까지 잘라야 될지 확인한 다음에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피지낭이 완벽하게 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를 완벽하게 빼야지만 재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온 거를 다 확인을 하고요. 이거는 당연히 조직 검사를 저희가 보냅니다. 왜냐하면 수술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서 얘가 진짜로 우리가 예상했던 뭐 표피낭정, 피지낭정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건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저희가 표피낭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수술도 또 한번 보여드렸어요. 물론 엄청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번 시간에 좀 쉬운 케이스 위주로 좀 말씀드렸고, 자, 다음번에도 저희가 뭐 지방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방갑상선에 대해서도 좋은 컨텐츠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BTS 김진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